안녕하세요. 길을 제시하는 최원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니진과 하이브 사이에 있었던 법적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뉴진스를 만들었던 미니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256억 원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미니진이 승소하자마자 미니진이 만들었던 어도어라는 회사에서 미니진 그리고 뉴진스 멤버 중에 다니엘의 가족을 상대로 우리한테 431억 원을 내놔라 라고 하는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도대체 미니진이 이기고도 왜 더 큰 소송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쉽고 빠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니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풋옵션 권리를 행사해서 256억 원을 승소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특정한 물건을 정해진 가격에 팔 수 있는 풋 옵션 권리를 행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더 쉽게 설명하면 미니진 대표가 어도어 회사를 세울 때 하이브하고 반품권, 환불 약속을 미리 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내 주식을 하이브에 반품하면 하이브는 무조건 사줘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이브는 무조건 약 256억 원에 환불해줘야 된다는 약속을 미리 받아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이브는 미니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서 다른 회사를 차릴 나쁜 음모를 꾸몄다 라고 하면서 반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했던 환불, 풋옵션 권리를 주는 계약을 깨겠다고 한 것입니다.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요. 미니진 대표가 독립을 고민하고 알아본 건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머리로만 상상을 했던 것이고 실제로 실행에는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걸 가지고 환불 약속을 했던 것을 깰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미니진에게 256억 원을 지급을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하이브가 미니진 전 어도어 대표와 다니엘 그리고 그 가족에게 43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431억 원이 그럼 무엇이냐? 첫 번째로 미니진하고 다니엘 그 가족들이 뉴진스 전속 계약을 깼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행동해서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입은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을 했냐면 다니엘이 빠지는 바람에 뉴진스 가치가 하락을 했고 준비 중이던 세계 콘서트 계획도 날아가 버려서 큰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약 100억 원은 미니진이 뒤에서 조종을 했다라면서 청구한 금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템퍼링이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템퍼링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몰래 가로채기 하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구단하고 계약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구단하고 몰래 계약을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팀으로 오면 돈을 더 많이 주겠다. 그러니 몰래 도망쳐서 나와라.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뉴진스를 몰래 다른 곳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느냐. 이게 역시나 이 사건에서도 다시 쟁점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가족은 왜 재판을 받는 것일까요? 어도어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니엘의 가족이 다니엘 뒤에서 다니엘을 조종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 측은 가족이 그런 적도 없거니와 계약과 무관한 가족에게까지 소송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미니진과 어도어 사이의 이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화해입니다. 우리 그만 싸우고 이쯤에서 이렇게 정리하자. 실제로 미니진 대표 같은 경우에는 256억 원 상당의 풋옵션을 포기할 테니 서로 분쟁을 종결하자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미니진 대표의 적극적인 조정안을 어도어가 받아들인다면 극적으로 화해가 되어서 서로 간의 모든 소송을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도어 회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템퍼링, 그러니까 미니진과 다니엘이 뉴진스라는 그룹을 몰래 가로채기 하려고 했다, 템퍼링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된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니진과 다니엘은 어도어 회사에 상당한 금액을 물어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도어 회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431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주장과 입증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엔터테인먼트 계약에서의 위약벌이라든가 이런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들은 법원에서 상당히 감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도어 회사가 승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승소 금액은 431억 원에서 어느 정도 상당히 감액된 금액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미니진과 다니엘이 승리하는 경우입니다. 즉 우리는 뉴진스라는 그룹을 몰래 가로채려고 한 적도 없다. 템퍼링을 시도한 적도 없다. 오히려 잘못한 것은 회사이다. 이 주장이 인정되게 된다면 미니진과 다니엘 측은 어도어 회사에 돈을 안 내도 됩니다. 오히려 약속을 일방적으로 깬 어도어 회사가 미니진과 다니엘에게 상당한 금액을 물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재판은 단순히 연예인과 소속사의 싸움이 아닙니다. 앞으로 K-팝 아이돌들이 계약을 할 때 어떻게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고 또 활동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정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재판입니다. 여러분은 미니진과 다니엘 그리고 어도어 회사 중 누구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길을 제시하는 최원길 변호사였습니다.